안녕하십니까. 저는 UBF에서 2011년에 제너럴 디렉터로서 은퇴를 하고 지금 현재는 그동안에 UBF에서 선교사 계속교육 Continuous Missionary Education 거기 책임을 맡아서 선교사들을 섬기고 있는 전요한입니다. 오늘 제가 레스폰스로서 지금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되게 앞에서 호성기 목사님이 쓴 원고 보면은 아주 일반적인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조금 다른 점은 이제 일반 교회를 포함해서 교회를 해서 이 전문인 선교사들을 양성해 가지고 이렇게 파송하는 그런 단체라면 저희들은 좀 성격이 학생 운동 단체인데 특별히 제자 양성해 가지고 또 세계 선교 비전을 심어서 선교사를 전문인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방금 쭉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성, 지속성, 연속성, 상호 보완성 전부 다 아멘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실제적으로 전문인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교회에서 또 조금 여러 전문인으로서 교수라든가 전문인 의사로서 와갖고 팀 사역으로 이렇게 동역을 하는데 조금 많이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겸손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고 아주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UBF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부량 전문인 선교를 하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저희들이 약 46년 동안을 전문인 선교를 해왔습니다. 69년부터.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UBF에서 그동안에 이제 파송된 선교사를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실제적으로 1969년부터 전문인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2년 그래가지고 여기 제가 77년에 한국 디렉터 책임을 맡아가지고 한 28년간을 하면서 한 2,500명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한 3,100명을 파송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학생들은 갔다 오기도 하고 직장상 근무하다가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740명이 그 원고에는 1,537명인데 지금 현재까지 그것은 작년 통계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륙별로 한번 그 다음에 여기선 저희들이 파송한 2013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미국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 그의 유럽, 중국, 그 다음에 그의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세계 모든 나라에 다 파송이 됐는데 그 특징은 뭐인 거는 저희 단체에서 그곳에 옛날에는 가는 길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그래서 길을 열어줄 때 무조건 갔습니다. 직장이라든가 또 다른 이 길을 통해서 그래서 길 열어준 대로 가가지고 저희들은 그곳에 가서 주 선교 대상이 캠퍼스 선교였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그 원고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평신도 UBF 평신도 선교사의 성경적인 근거, 이것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필요하고, 자비랑 선교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제는, 옛날에는 필요성을 많이 얘기해야 조금 인정을 하고, 근데 요즘에는 저희들이 말하기 전에도 필요성을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그 옛날에 저희 단체가 1961년 9월에 생겼는데, 생겨갖고 1년 후부터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 한국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거는, 한국이 미국의 그때는 미국의 원조가 없이는 예산을 세울 수 없는, 3분의 2가 미국 원조로 이렇게 정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50년대. 그래갖고 60년대에 와서 이제 5.16이 나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GNP가 150불이고 필리핀보다 더 가난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69년에 선교사를 파송하자고 기도를 할 때, 저희들 보고 미친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를 받고 있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느냐. 그래갖고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성경을 양심적으로 공부를 해보면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선교 명령은 언제든지 이 공과목의 마지막에는 너희는 세계 선교를 하라고 그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이 공부를 한 가운데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없고 형편이 안 되더라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자. 그래가지고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1973년에는 미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자. 그러니까 미국 선교부에 있는 책임자들이라서, 그것은 열등 국민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한 그러한 보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미국인이 막 타락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에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하고, 또 선교사를 제일 처음에 파송할 때는 강주에서 저희 운동이 시작되는데, 한 목사님들을 한 50명을 초청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그 메시지를 전하신 분이 문둥이같이 굽은 손을 펴서 우리도 주는 생활을 하자, 예수님이 말씀대로 선교사를 파송하자, 그게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으로 도전을 한 것입니까? 우리 한국은 문둥이같이 손이 굽었다, 받기만 한다 이거예요. 구호물자 받고 그렇게 받기만 했는데, 그걸 펴서 주자. 그리고 저희들이 그걸 해서 굉장히 도전을 했습니다. 어디 가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은 국내 우리 민족 선교를 해야지 우리가 무슨 형편이 돼서 그렇게 하냐. 그런데 자관에 요즘은 완전히 세계 선교에 눈이 뜨고, 그 다음에 선교사를 열심히 파송하는, 세계 선교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 캠퍼스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파송하는데, 그 세계 선교의 그 역사를 보면은 20세기 이제 전반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일어났던 이 SVM 운동, 근세죠. 약 1000개 대학에서 세계 선교와 선교사 자원자를 많이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 운동을 통해서 약 10만 명이 장호를 했는데, 나중에 아직은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아서 약 2만 750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갖고 이 캠퍼스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선기자 해갖고 열심히 기도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에 본 바와 같이 앞 그림 보면은 한번 해주세요. 여기 1990년대는 건 1년에 170명, 180명씩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의 우리 리더들의 모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선교사를 양성해서 파송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이 1980년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두환 대통령,
또 노태우 대통령이 있어갖고 캠퍼스가 그냥 완전히 데모 이념 서클 체류탄이 되어가지고 학생운동 하기가 제일 어려울 때였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때 성삼국 세계선교, 세계선교만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고 또 우리가 성삼국을 통해서 이것이 참 가장 애국하는 길이다. 그것을 구호를 외치고 했었을 때 그때 저희 그 당시 리더들 모임이 650명이었는데 10년 동안에 2,4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에 한 700~800명의 성사를 파송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비전을 갖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면 그 몇 배 축복을 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의 특징은 뭐인 거는 처음에 이제 저희들 단체가 제자 양성을 이제 강하게 하는 단체인데 양육을 하고 제자 양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마지막 단계는 세계 선교 비전을 줘가지고 선교사로서 이 파송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하면 그것이 가장 최고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멤버가 한 100명이면은 그 중에서 한 800명이 선교사로 다 지원을. 길만 열어주면 가겠다.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못 가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저희들의 그 선교사의 전략적인 의미는 그 텐트메이커 미셔너리인데 그 페드릭 라이어가 말한 대로 우리는 T3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T1은 그냥 애국에 직장을 갖고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텐트메이커 1은 그런데 가서 시간이 없고 그 직장에 충성을 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이고 T2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 T1은 훈련이 안 받았으면은 그런 사람으로서 근데 이제 시간은 없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T3는 이제 선교 목적으로서 훈련을 받고 그래가지고 가서 직장은 아르바이트입니다. 아르바이트고 선교가 제일 목적이고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훈련을 시켰고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팀 사역에 대해서 그 동역과 여러 가지 겸손했는데 저희들은 그런 면에서는 이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부장 팀 사역을 할 때 지부장을 세웁니다. 지부장에게 굉장히 권위를 주십니다. 그래서 지부장에게 전부 순종하도록 하고 그런 것에 동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문인 자비랑 선교사로 나가는 길은 뭐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국의 옛날에는 1950년대, 60년대는 직업 종류가 1200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5년 전에는 3만 개로 늘었습니다. 없어진 직업도 있죠. 옛날에 대장간 있죠. 그거 없어졌죠. 근데 저희 선교사 가운데서 개 미용사로 선교사라고 가고 잘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로 직장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경영력이 있고 그 나라가 필요하면 무슨 기술이든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네트워크 통해서 그런 것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실버 미셔너리 선교사로서 상당히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버 미셔너리들은 직장에서 이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교장하면은 미리서 명예퇴직을 합니다. 한 50 몇 세. 그리고 한 분은 지금 현재 키르기스탄에 가가지고 잘 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어학 그 학교 교수로서 하면서 열심히 제자 양성을 하고 그래가지고 열매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분은 미국에서 선교사로 왔는데 제 3세기로 선교사로 가고자 해가지고
같은 언어권인 벨리스로 선교사를 갔습니다. 근데 여기 미국에 있을 때는 별로 열매, 그 양반은 이제 선교사들이 여러 사람들이 많이기 때문에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거 갔더니 한 가정이 갔는데 아주 제재양성을 잘하고 열매를 잘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옛날에 철도청 차장을 했던 분도 저희 중미 선교사로 가서 이렇게 아주 열심히 잘 섬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하나 생각할 것은, 실버 미시나리로 갈 때는 새롭게 언어권이 다른 데로 가면은 조금 나이가 한 60대가 되면 언어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뇌가 이제 제가 이제 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뇌가 한 20대보다도 노인이 되면 한 30%가 줄습니다. 그 중에서 언어를 리코딩하는 그 메모리가 안 됩니다. 잘. 분명히 전에는 알고 외웠던 것인데 다시 그 불러내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껌뻑껌뻑하니 이제 그런 수가 있죠. 근데 더더군다나 언어를 새롭게 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언어권으로 실버미션으로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롭게 개척보다도 가서 동역을 하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런 그런 미션을 가지고 그런 섬기는 그런 실버 미션으로 가면 좋지 않은가 하고, 저희는 이제는 스텝으로서 은퇴를 하는 분들은 거의 다 한 분을 제우고 전부 실버 미셔너리로 갔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옹폭이죠. 제가 한국에서는 은퇴가 한 65세입니다. 대학 교수하고 똑같이.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제너럴 디렉터로 이제 미국에 와서 한 6년 반쯤 하다가 70세에 나 은퇴하겠다 하다 선언해서 70세에 딱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정식 은퇴한 후에 내가 실버 미셔너리로서 세계 지금 다니면서 이 선교사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 계속 교육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UBF가 46년이 이제 전문인 선교사가 되니까 선교사 계속 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데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선교지에 가는데, 이런 보통 선교사들 교육하고 전문인 선교사들 교육하고는 좀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인 선교사들은 다 직장이 있죠. 직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이 선교를 선교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데 가지고 어디로 그 나라 수도인 어디로 모여라 해가지고 거기서 한꺼번에 그냥 수양하듯이 며칠간 해보면 되는데, 저희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각 챕터마다 가가지고 일주일씩 이제 성경 공부라든가 필요한 것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유럽에 56개 챕터가 있고 CIS에 한 40개 챕터가 있고 그리고 이 중동에 한 8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가 한 45개 그렇게 있는데, 그리고 호주, 오세아니아, 그다음에 아프리카. 근데 이제까지 아프리카와 여기 남미를 제하고는 거의 한번 돌았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 계속 교육이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체력을 잘 훈련을 해서 시차 극복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서 사명감을 갖고 할 때 굉장히 제가 많이 배우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까 우리가 그동안에 전문인 선교를 하면서 한 46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아주 훈련을 받고 가더라도 나중에 가보면은 좀 동역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동역의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들은 그곳에 있는 책임자가 말씀을 통해서 돕고, 필요하면은 각 대륙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본부에서 특히 저같이 이제 선교사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이제 그거 아주 모든 면에서 그 사람들 훈련해서 파송했고 또 선배고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는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하면 그냥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재정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선배들이 파송된 센터, 그 파송한 자기 목자라든가 그런 그 자기를 믿음을 도왔던 그분들이 가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건강 문제는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됐죠? 예. 그러면은 그 건강 문제는 저희 선교사님들이 아플 때 그 대개 제3세계나 그 의료 시설이 좋지 않은 데는 이제 한국으로 주로 옵니다. 미국도 너무나 의료 제도가 비싸게 먹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한국으로 가갖고 한국에 그런 면에서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적은 병은 그 자리에서 종합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조금 큰 병이라든가 그런 병은 한국에서 치료를 하도록 하고, 아프리카는 저희 우간다에 저희 자체 그 병원을 그 베데스다 메디컬 센터를 세웠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서 조금 선교사들이 좀 크고 작은 병은 거기서 대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쉴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 교육 문제는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데는 저희들은 현지 그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조금 형편이 좋으면 이제 국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아주 또 가정에서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다들 뛰어나고 아주 잘 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박이민 목사님께서 은퇴 후에 그 연금이라든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쉽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그걸 위해서 그동안에 좀 헌금을 해갖고 펀드를 모아서 이 은퇴 후에 아무 그 연금이라든가 생활 보장이 안 된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좀 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근데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어갖고 심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대부분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직장에서 연금을 받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앞으로 희망적으로 선교사를 많이 양성을 해서 파송하는 분야 하면은 특히 그 직장 그리고 비즈니스, 이제 무역을 하고, 한국이 지금 FTA를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제일 많이 FTA를 하는 나라에 속합니다. 그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전망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민 면에서는 미국과 호주, 캐나다는 거의 이제 점점 이민 문이 닫혀져 가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 선교사들이 지금 현재 보면은 저기 80명에서 43명은 그 영향입니다. 저는 이민 선교사들이 캐나다나 미국이나 호주로 갔는데 요즘에는 그 문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좀 줄습니다. 그 다음에는 해외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그런 데로 많이 이렇게 가고, 그런 전망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대개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는 여기까지 시행하고 있는 UBF 자비랑 전문인 선교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점은 훈련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마나 선교사를 철저하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정도로, 그러면 그 정도면은 그렇게 훈련을 받고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정도 될 때는 어디든지 갈 수가 있고, 무슨 다른 우리가 페이스 선교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약할 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 선교 훈련을 하는데 지식적인 훈련 그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사명감을 갖고, 또 이제 주님께서 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까 나도 형제로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어제 우리 이 강사님의 말씀과 같이 그런 자세로 갈 때 우리가 선교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선교사 훈련을 철저하게 이렇게 잘 시키느냐, 이것이 굉장히 특히 여기 전문인 선교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